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5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고란초님, 어서 오시고요. 덩쿠쇼님, 행복한 주식농부님, 넓은 세상님, 인내와 용기님, 꿈가득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보시죠. 패밀리 피싱님, 예쁜 하늘님, 박순희님, 여종성님, 형준님, 김꼬꼬님,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가정님, 심쿵님, 임지수님, 행복한 부자님, 해바라기님, 유연한 리치님, 손말수님,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원태호님, 둥천사님, 드림앤 해피님 어서 오시고요. 박홍수님, 이영란님, 최수아님, 김혜경님, 화수부님, 프리티꽃님님, 긍정의 힘님, 대제이비제이님, 신주단지님, 도채원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송현님, 그리고요 마정란님, 주주요정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김행복 전도사님 어서 오시고요. 장기수님, 풍림부자님, H님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HWI님, 들꽃님 반갑습니다. 이현종님, 은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붕어알님, 하늘지기님, 황금 옥수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부처님도 어서 오세요. 화질이 좋아졌어요? 다 제가 한 번씩 건드리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죠. 네. 황금우주님도 어서 오세요. 부자여유님, 유레카님 반갑습니다. 은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성투사 수제자님 어서 오세요. 수제자가 맨날 밖으로 나더라. 왜? 자주 놀러 오세요. 그때 이제 뭐지? 업그레이드 한번 해가지고 완전히 다 날라갔었는데 그거 하느라고 아주 저거 했습니다. 네. 깨끗해졌어요? 좋아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박미주님, 해기스님 어서 오시고요. 자형님,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 네, 희망으로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지겨워요 시장 이제? 네, 시장 원래 지겹지 않았어요? 내리는 게 더 좋아요? 상투시랑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주식농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조정 지겹게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횡보 나가는 거는 살만해요. 네, 이게 시장에 대응할 때는 내려갈 때하고 횡보할 때하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하고 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횡보할 때도 돈을 벌어요. 계좌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돈을 버는 거고, 상승할 때는 아주 폭발하는 거죠. 이때는 뭐 주식을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계좌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잘 올라갔고 뭐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몇몇 종목들 조금 떨어진 부분이 좀 있었고, 대형주 쪽이 지금 안 올라가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또 현대차, 또 이제 부품주 쪽 포함돼서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이쪽 부품주 포함되는 애들이 오늘 조금 못 올라갔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 보시고, 오늘은 또 개별주들이 많이 뛰었어요. 뭐 어제도 그랬지만은 개별주들이 좀 뛰어가는데 그 이유들도 같이 보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뭐냐면 뭐예요? 종목에 집중하라. 네. 어짜 종목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시장보다 종목이 잘 가는 이유는 뭐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종목에 집중해라. 자, 지금 우리가 시장을 이건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자꾸 기침하거나 또는 코맹맹이 소리가 아니 오빵 이렇게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세요. 지금 비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약을 먹고는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아마 한 달 정도는 계속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섹시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목구녕, 그 다음에 콧구녕, 눈구녕, 귀는 괜찮아요. 근데 목구녕, 콧구녕, 귓구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이제 이 찬 공기 비염이 좀 심한 편이라, 네, 그것만 조금 양해를 좀 바랍니다. 이거 비염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근데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죠. 아우, 비염이에요. 그럼 아우, 고생하겠어. 아우, 그냥 큰일 났네. 네, 힘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시장이 올라갈 때, 네, 시장이 올라갈 때 필요한 애들이 누구라고?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은 언제 올라가요? 시장은 언제 올라갑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이 올라가줘야 돼. 자, 지금 보면 대부분이 이제 주도주를 잡아라 또는 뭐 증시가 올라갈 때 꼭 필요한 종목, 뭐 수익을 낼 종목,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 주도주라든지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종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네, 만들어 갈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어떤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 아닙니까? 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 또는 뭐 시장이 좋아질 때 또는 뭐 지금 주도주를 잡아야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은 대부분 전부 다 뭐다? 대부분 뭐예요? 대형주예요. 대형주. 물론 중소형주도 섞여 있어요. 네. 근데 개별주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요. 네. 대부분이 대형주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 성장성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흐름을 좀 타는데 좀 중장기적인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를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해놨는데 너무 지겹지.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고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엊그저께 삼성전자 5% 올라가니까 그냥 막 환호성을 질렀는데 2% 빠지고 오늘 1% 빠지고 그러니까 뭐 올라간 것도 없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때요? 아, 이게 맞는 건가? 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 다 집어치워야 되겠어. 대형주 집어치워야 되겠어. 지금 무슨 얘기 나왔어요, 개미들. 삼성전자 이만큼만 올라가면 팔아먹고 튈래요. 다른 종목 들어갈래요. 그 얘기 나오지. 대형주 다 팔아먹고 개별주 갈래요. 단타 들어갈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다 집어 던지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막 집어 던져요. 그러면 사는 놈들은 누구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이렇게 사겠죠. 네, 얘들 우리는 세력이나 큰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바꿔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누가 이걸 사줄까? 개인이 달라붙어 사줄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대형주는 싫어. 삼성전자 싫어. 뭐 싫어. 뭐 싫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같은 때 삼성전자를 내가 이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뭐 그지 같아. 그죠? 물론 이거 뭐 다 까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 상승폭을 다 까고 내려간 건 아니지만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다 까고 내려간 건 아니지만 좀 그지 같아. 열받아. 짜증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요.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이걸 가지고 누르게 되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 증시가 못 올라간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빠지지 않고 횡보만 해준다거나 옆으로 조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6만원대 왔다리 갔다리 사람들은 7만원이 오면은 팔아먹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은 어떻게 된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네?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거 비염 동신님은 비염이 없으신가요? 코로 숨이 안 쉬어져요. 코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코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데? 입을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생존의 그런 법칙이에요. 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코로 숨 쉬면 좋아. 하지만 코로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입에 코로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요. 반창고를 자꾸 붙이래. 입을 막으면 어떡해요? 안 돼. 숨을 쉴 수가 없어. 잠도 못 자요, 그러면. 네. 입을 막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입을 열고 자면은 아침에 뭐 입도 건조해지고 목도 아프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답이 안 나와. 이게 이게 아시죠? 이게 뭐 부비동이라고 합니까? 코 안에 이게 내가 또 의학적인 저걸 해줘야 되는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코 안에 큰 동굴이 있죠. 요 안에가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부어. 비염이 생기면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이게 부어가지고 요쪽으로 통로가 좁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가 다 헐어요. 헐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콧물 나오고 막 그러는데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네, 괜찮아집니다. 아무튼 거기가 이제 부어. 네, 부어서 문제가 좀 돼요. 숨을 못 쉬어. 입으로 숨 쉬어야 돼요. 자, 뭐 아무튼 네. 맞아요. 목구멍, 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눈 한번 이거 손대면 큰일 나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비염은 네, 빨리 추워져야 한다. 네, 빨리 추워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항상 숨 차죠. 말할 때. 요때쯤 되면 제가 숨이 좀 차요. 자, 뭐요? 코도 크다. 코 큰 게 왜요? 코만 큰 건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대형주 쪽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위치를 옆으로 좀 진행을 해줘야 돼요. 네, 횡보를 간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이것만 잘 보셔야 돼요. 이것만 잘 보시면 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이제 계좌를 계속 올려주는 모습이 너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듯이 대형주가 있고요, 소형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가 뭐예요? 가중평균이라는 거 있죠. 대형주가 1% 오르는 것과 소형주가 1% 오르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이 대형주가 1% 오르면 시장은 뭐 0.5%든 상승할 수 있지만 소형주가 1% 오른다고 해서 시장은 끄떡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돼. 네, 요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대형주 시장에서 대형주를 누르게 되면 시장은 못 올라가지만 우리 포트폴리오의 대형주는 어떻게 돼요? 이거 100만원, 소형주 100만원 이렇게 공평한 비중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옆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서주는 상황, 이런 상태에서는 개별주가 올라갑니다. 자금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자, 시장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어떻게든 매수는 해줘야 돼요. 어떻게든 매수는 해줘야 됩니다. 매수는 해줘야 되는데 대형주가 못 간다. 그럼 뭘 사야 되겠어요? 중소형주 사야죠. 개별주 사야 되겠죠. 개별주가 잘 못 간다. 그럼 대형주가 가는 거예요. 이때는 시장도 같이 올라가요. 자, 요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둬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움직일 때 오늘은 이런 상황, 내일은 저런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시장은 좋아지겠니? 아니면 안 좋아지겠니? 시장 분위기를 또 봐야 돼요. 분위기. 이 분위기 잘 못 보는 애들은 이제 그 눈치 없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생하는 게 바로 요런 횡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듯 내려갈 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에라씨 모르겠다 그냥 팔아버리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죠. 왜냐면 시장이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은 키워주지만 크게 범위적인 부분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요.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다,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큰 범위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은 뭐 엎치기 덮치기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코로나가 또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WHO에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만 않으면 일단 낫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식이 가까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이야기는 없을 거라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거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017년도가 넘어가면서 2018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냐면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인과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 그 마동석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마동석이 그 뭐야 무슨 그 터줏대감 신인가 뭐 글로 나왔었잖아요. 단지 신인가 뭐 글로 나와가지고 얘가 하는 말이 있었어. 그때가 2017년도 네, 2017년도에 뭐 이제 펀드에 투자했다. 네, 펀드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많이 내린 거지. 네,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 마동석이 뭐라고 했어요? 펀드는 곧 회복이 될 거야. 시간의 문제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울어.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는데, 그 당시 2017년도 시장 장세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이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어요.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다 기어 올린 거거든요. 다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여기 대형주들도 보면은 전차 쪽이었죠. 삼성전자 그 이때는 뭐 대형주들 다 올라간 거니까. 중소형주들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대형주에 비하기 안 됐어요. 이 당시 생각해 보시면 네, 시총이 그래도 수조 원대, 수십조 원대 나가는 것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네, 100%, 200%, 500%씩 수익 냈고, 물론 중소형주도 올라간 것들 많이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꼭대기에서. 왜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은 누구냐면 다 초보자들이거든요. 초보. 2018년도에 입문하는 초보자도 많았고요. 2021년도에 입문하는 초보자도 많았어요. 왜 그럴까? 내가 배운 대로 되거든. 지금 내가 책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들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어떤 생각, 어떤 책을 보고 어떻게 배웠어요?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수익이다. 이 올해 좋은 주식이라는 것이 우량주, 대형주, 뭐 성장주 등등 해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왜냐면 이때는 뭐 삼성전자니 뭐 얘네들이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이만큼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요것을 검증을 하는 거죠. 아, 맞아. 책에 써있는 대로 됐네. 그럼 얘네들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대부분의 꼭지에서 들어오는 초보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근데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이 중에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 조정을 만나게 되죠. 이 조정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멘탈이 탈탈탈탈 털려가지고 결국에는 손절 매도를 와장창 치거나 아니면 반등 시 그냥 매도를 치거나 바닥에서 상승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 주식이 처음이야. 처음인데 들어왔더니 막 주식한테 내리기만 해. 다들 돈 벌었다고 좋아했을 때 들어왔더니 1년 내내 지금 이때도 뭐 1년 내내 1년이 아니지. 이때 2년 조정이었어요. 미친 듯이 조정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친 듯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아 끝나나 싶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죽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맛이 갔죠. 근데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집 팔아서 사야 돼요. 주식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주식 빠지면은 그냥 막 그냥 네 집 담보 잡고 막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동원해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이렇게 급하게 빠지대요. 근데 무서워서 못하지. 이때는 초보 투자자가 없어요. 개인도 뭐 좀 오래 한 사람들도 힘들 텐데, 네, 이 초보들은 매수 못하죠. 이 사람들은 다 좋을 때 들어오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조정을 일단 다 버텼어요. 네, 일단 살아있잖아. 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좋은 거지. 살아있고, 또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기 시작했을 때,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없더라면, 바닥은 어떻게든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어떻게든 잡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닥이 잡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견디기가 제일 힘들어요. 주가가 내려갈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생각해요? 떨어질 때 더 사면 돼. 네, 떨어질 때 더 사면 돼 라는 생각이야. 이때는 돈이 있어요. 더 떨어졌어. 돈이 있어요. 더 떨어져서 돈이 없어요. 돈이 딱 떨어졌는데 더 빠졌어요. 그러면 이 돈이 딱 떨어진 상태가 한 2,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쯤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빼버리니까 이제 신용이 털려나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신용이 안 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6월달에 신용이 털려나갔죠. 자, 이때는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야. 돈이 있으면은 담보금 부족할 때 돈 더 넣겠지. 근데 돈이 없었어. 돈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빨리 회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지랄을 해버리면 미쳐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횡보가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대형주를 붙잡고 내려줍니다.
대형주를 조금 올려가지고 지수를 조금 반등시켜 놨다가 다시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내려놓고 그러면서 뭐가 나가요? 내가 가진 대형주는 그냥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어요. 많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 그냥 이 상태로 가고 있어요. 네. 그냥 계속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한 20%, 마이너스 30%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좋아졌어? 마이너스 20% 갔다가, 나빠졌네. 다시 마이너스 30% 가져갔다가, 또 그 정도 갔으면 또 올라가요. 네. 또 올라갑니다. 그냥 계속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30%가 나한테 그냥 굳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이럴 때, 뭐가 올라간다고? 개별주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가요. 뭐가? 뜬금없는 종목이. 대형주는 100주를 100만원어치 사놨는데 이 개별주는 10만원어치 사놨더만 10만원어치 사놓은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요. 막 갑자기 상한가야. 그냥 막 갑자기 올라가. 네. 얼마 전에 오래전에 매수했었던 한국정보통신 이런 거 이거 월급 종목이었거든요. 되게 옛날에 산 거야. 옛날에 산 건데 지랄 맞다가 그냥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요. 그러면서 수익이 그냥 훅 나가버려. 자, 이게 뭐 만원의 매수가 평균 단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50%가 넘는 수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가요. 에이텍 같은 경우도, 에이텍 TN,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이래,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지. 네. 그냥 갑자기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개별주. 재료를 가지고 그냥 가버리거든. 재료를 가지고 가버려요. 이렇게 그냥 뭐지? 근데 시총이 얼마 되지도 않아.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늘 상승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상승은 금강, 철강 이런 것도요. 사실 철강주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는 거야? 하는데 이거 시간에서 또 상한까지 오늘. 내일 또 가겠다니 철강주 또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강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포스코 문의도 하셨지만 포스코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 철강 섹터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근데 포스코가 지금 태풍 영향 때문에 네. 어제 상한가 간 거 유라테크? 그 아닌가? 네. 이 태풍 때문에 지금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보니까 다른 중소형 철강주들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형제님. 네.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거고. 자, 지금 흐르는 종목이 이게 떨어지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계속 흘러가는데 오늘 간만에 이 위에 써있죠? 여기 위에 종목 이름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 나와요. 여기 위에 네 금강 철강에 써있죠? 네, 네, 요 위쪽에 보면은 제가 종목 이름 볼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철강주예요. 이게 지금 흘러내리는 종목이 그거 하나가 아니야. 근데 위드 코로나 쪽에 보시면은 여행도 있고요. 영화관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위드 코로나 중에서 가장 먼저 혜택 받는 애가 누구죠? 둥천사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혜택 받는, 둥천사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파풀이 막 뛰네. 가장 먼저 혜택 받는 애. 지금, 위드 코로나가 왜 주목받은 거죠? 일본에서 뭐 한다고? 무비자 검토한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그럼 해외여행이 좋아진다. 인데, 중국은 아직 안 뚫렸어. 네. 그 다음에 일본 쪽은 좋긴 좋은데 뭐예요? 수요가 많지는 않잖아요. 일본만 갈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비행기 표 싸요. 왕복에 한 25만원? 25만원인가요? 20만원인가? 제주도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주도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일본에 가면 물가가 비싸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일본에 가는 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지금 여행, 항공, 이런, 오키나와 지금 태풍 때문에 날아가요. 가면 안 됩니다. 오키나와 지금 네, 지금 흰남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였어요? 이번에 지금 지나가는 거 뭐지? 지금 지나가고 남만돌? 그것도 있고 하여튼 태풍이 아주 그냥 막
야, 사면타입니다. 네,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요, 천천히 개선이 됩니다. 천천히 개선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천천히 개선이 된다는 거. 위드 코로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뭐 해소한다거나 등등등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마스크 벗고 다니는 분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뭐 길거리 돌아다니시는데 이제는 뭐 실내에서도 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일단은 해외여행에 뚫리겠지. 근데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야. 일본이 뚫리고 미국, 유럽 뚫려 있지만 미국, 유럽 가시는 분 많지가 않아요. 뭐 환율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가시는 분 많지가 않습니다. 여행 가기는 가요. 지금 뭐 동남아도 가고 골프 치러도 가고 많이들 가시던데 가기는 가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막 늘어나진 않았어요. 왜? 완벽하게 뚫리지 않았지. 완벽하게 다 극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적으로 풀린다는 얘기야. 그럼 가장 먼저 시행이 될 것은 뭐냐면 국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해도 마스크는 쓰고 댕겨. 그리고 중국 쪽으로 뚫려 있는 것도 없어.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는 것도 아니긴 해.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가까운데 이제 뚫리기 시작하고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카지노라든지 비행기, 여행주 쪽으로 일단 좋아집니다. 여행주가 일단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호텔, 숙박,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면세점 이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좋을 거란 말이죠. 얘네들이 먼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해외여행도 많이 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네? 일상으로 돌아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영화관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거, 네, 영화관 말고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영화관이 뭐 또 좋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국도 다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엔터가 그 다음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화장품이 제일 늦어요. 네, 화장품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가 있긴 있는데, 네, 그냥 네 일단은 차박아 놨어요. 이거 수익금 나다가 차박힌 것 같은 건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천천히. 근데 자동차는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위드 코로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자동차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장이 조정을 받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이 조정장인데 바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닥장에서는요, 시장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이 떨어질 때는 어디서 바닥을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바닥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장은 어쨌든 바닥이 지나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목만 보세요. 종목만 보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장이 그래서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여기 장이 떨어질 때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유로 방송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단계가 오게 될 텐데, 그게 언제냐면, 장이 꺾어지는 시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시점. 이 시점이 온다. 이 시점이 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 괜찮아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트폴리오가 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갑자기 튄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 많이 해드렸죠? 갑자기 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지? 하는데 튀어요. 하는데 튀어.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라고? 수익이 나버리면 좋고요. 안 나고 본전 근처만 오더라도 그냥 팔아먹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같이 물린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외국이나 기관에 다 밀리게 되어 있어요. 다 빠질 수밖에 없거든. 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LB는요, 지난번에 그 시황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네, 뭐 종목에 대한 지금 현재 대응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그 당시 이제 첫 번째 빠지던 날, 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시황을 좀 잘 참고하시고 네 분위기를 잘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뭔가 변화가 있다. 물론 매도 포지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많지 않아요.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다 뒤져요.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단기 상승해서 주목 끌고 나서 물량 빵빵 터트리는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가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있어요. 그냥 올라갔다고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괜찮아. 그냥 놔둬요. 지금 우리 아가방 같은 경우가 잘 가고 있잖아요. 뜬금없이 가는 거야. 갑자기 저출산 얘기가 나와. 근데 이 저출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죠.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산 거요? 뭐 하여튼 5월 달에도 얘기해드렸죠. 네, 5월 달에도 얘기해드리고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울 때,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 공약을 내세울 때 분명히 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 조금 늦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출산 계획을 이것도 시험에서 설명드렸지만 2주 후에 2주 정도 후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이제 저출산 이야기 또 한다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현금 지원하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고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이슈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좀 더 좋은 게 나올 거다 해서 지금 기대감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거 이거요. 갑자기 튀었어. 그러면 이거 물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튄 것이 굉장히 반가울 수 있지만, 여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매도 포지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재료가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러면 갖고 가는 거야. 이거 말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영유아 관련주잖아요. 이거 갑자기 튀는 거예요. 네. 갑자기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적인 종목들, 이게 대책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냥 갑자기 튀어요. 뭐 조강 페인트 이런 것들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갑자기 튀어요. 이렇게 갑자기 튀는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매도 포인트가 나올 때 매도만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길게 끌고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올라간 애들은 다 뭐냐면, 들어와요. 자, 나 이제 탈출한다. 이제 니네 들어와서 여기에 물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애플페이 때문에 지금 막 올라가지. 그래서 저는 한국정보통신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매도했다고. 이거 예전에 월급 종목이니까 이거 매도했는데 여러분들 다 알아서 네,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요때 매도했어요. 요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잘 보셔야지 돼요. 내가 2년을 물려있어도 이 며칠 튀는 걸로 다 끝나요. 다 보상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저걸 이렇게 보고 있어. 한국정보통신에서 보고 있어. 애플페이가 막 들어오는데 막 뉴스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개떡 같아 보이거든. 아씨 만 30% 열받네. 저거 갖고 있으면 벌써 100%인데 아씨 열받네. 아씨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팔아먹고, 왜? 뉴스가 안 좋거든. 팔아먹고 요쪽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실수예요. 삼성전자를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꼭대기에 사가지고 이렇게까지 물렸는데 이거를 여기서 저점에서 팔고 꼭대기에서 또 사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대형주 버리고 중소형주로 갈아탄다. 죽이는 거지. 네. 중소형주고 대형주고 뭐 나발이고 간에 내가 매수할 자리에서 샀는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헬멧님. 종목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야기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맥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S맥은 지금 그 거래 정지가 조만간 풀릴 거예요. 네. 조만간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거는 지금 거래 정지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포인트보다도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저울질돼요. 만약에 내일 시장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대형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소형주 100날 올려봤자 시장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4,000포인트를 원해요? 4,000포인트 갈 것 같아요? 그럼 대형주 사야 돼. 응? 지수가 3,000포인트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럼 대형주 사야 돼.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는 주가 상승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뭐 2차전지, 코스닥이 2차전지 이런 애들, 네, 전부 다 대형주잖아요. 시총 상위잖아. 그럼 얘들 사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게 아니야. 여기에 대한 충분히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으니까 얘네들은 내려오면서 다른 놈들이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시장 하나 이해할 게 생기겠죠. 자, 내려가야 될 대형주고요, 올라가야 될 대형주가 있어요. 근데 이놈은 위쪽에 있으니까 등치가 커. 얘는 100짜리야. 근데 얘는 50짜리예요. 100짜리가 내려가니까 시장에 100만큼 떨어지네. 근데 50짜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은 50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50이라는 이야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위쪽에 있는 애들이 내려오면서 시장을 누르는 거고 밑에서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주도주입니다. 얘네가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게 이게 주도주라고요. 근데 얘네들 쪽으로는 지금 관심들이 없지. 왜냐면 여기에 물려 있어서 얘를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간 애들, 이 쬐깐 애들 살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거든. 자, 시장이 올라가려면 누가 올라가야 된다고? 얘네들은 단기 상승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 단기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뭐 차익 실현 좀 해야 된다거나 빠져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오는 전략이라면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매도에 대한 관점만 보는 거지 매수를 대응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지금 만약에 주가가 급등했어. 근데 아직 내가 이거 물려있다. 마이너스다. 그럼 안 팔아도 돼요. 냅둬. 근데 내가 지금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 그럼 단기 변동이 나올 때 팔아. 그래서 일단 현금화 시키란 말이에요. 종목수를 압축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막 계속 산다고 다 답이 아니야. 종목이 많은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계속 다 사놓게 되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가. 종목수만 많아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좋아질 종목들 위주로 많이 사시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뭐 오늘 뭐 만도 많이 떨어졌다. 만도. 네. 많이 떨어졌다. 근데 뭐 많이 떨어졌다고 막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애매하잖아. 뭐 아까는 뭐 5% 빠졌어요. 뭐 큰일 났어. 근데 뭐 5%였어요. 7%도 빠졌지. 근데 보시면 만도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이 부품주들이 다 내려서 그렇지만은 뭐 현대 위아라든지 이런 거 잘 보세요. 얘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당연해요. 화신 이런 거 마찬가지죠. 내려가잖아요. 사지 말라 그랬죠. 내려온 다음에 사야 된다니까. 그럼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겠죠. 왜? 장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를 오늘 이해를 하시면 오늘 사실 방송은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네. 왜냐면 종목에 집중하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때 자,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조정이 나갔죠. 횡보 바닥이 나갔죠. 이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자, 지가 해봤자 여기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지가 내려가봤자 여기라니까요. 지가 내려갔다 여기야.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올라갈 때도 여기요. 그러니까 2700이라는 하나의 이 터닝 포인트를 빵 뚫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지. 요 밑에서는 다 그냥 그게 그겁니다. 야, 5% 올라서 좋아할 게 아니라 또 내려갈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마이너스 나온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또 올라갈 거야. 기대해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살 종목 있으면 더 사도 돼. 올라갈 때 흥분하지 말고 내려갈 때 겁먹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장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외국놈들 따라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외국놈들 따라가시면 돼. 외국놈들이 여기서 팔아먹은 이유가,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가 뭐다? 싸게 살라고 아니겠습니까? 싸게 살라고. 그죠? 뭘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일까? 삼성전자 안 팔아요? 외국인들? 왜? 삼성전자 왜 안 파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자, 그동안 여기서는 팔았어요. 왜?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삼성전자 팔았어요. 그래서 조금 사다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지수를
운전을 시켜야 되거든. 지수를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을 삼성전자로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이 삼성전자가 장이 올라갈 때는 무기가 되고 장이 떨어져서 막 내려갈 때는 이게 약점이 되는 거고 옆으로 움직일 때는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지금 뭐 수익이 난다고 해서 막 매수를 들어간다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 천천히 기다리세요. 장이 올라갈 때 무조건 가게끔 되어 있어. 그럼 그 장이 언제 올라가느냐? 여러분들 지금 다 시장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요? 시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돼요. 7만원이요? 8만원이요? 9만원이요? 가야 된다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는데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자, 생각해봐요. 지금 이게 주가 차트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종합주가 지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네. 그냥 거의 비슷해요.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삼성이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덜 올라가지 않았어. 흐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왜?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시장 올라가길 바래요? 그러면 삼성전자 시장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그냥 냅둬. 지금 당장 살 이유는 없지. 왜냐면 매수 시점이 아니니까 살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뭐 지금 던져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팔았다가 나중에 올라갔다 다시 사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할까? 가능할까? 저는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조금씩 사고는 있어요. 짜투리도 남을 때 조금씩 사고 있어. 뭐 5주 살 때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2-3주 살 때도 있고, 뭐 그 돈 짜투리도 남으면 조금씩 사는 그런 쪽으로 그냥 조금씩 모아가면은 모아지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응하시면 되긴 되는데, 뭐 사실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거나 뭐 지금 저점이니까 사야 돼. 이제 내일부터 무조건 급등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계속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시장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다 싶으면 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 상위는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내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비중 많으면 문제가 되지. 비중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왜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손가락 빨아야 돼요. 삼성전자만 바라보면서 이씨 왜 안 올라가지? 네, 장이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고 삼전이 안 올라가면 시장도 안 올라가고 시장이 안 올라가면 삼전도 안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고 다른 걸 못하게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적당한 비중을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비중이 많으면 조금 쪼개가지고요. 다른 주식들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뭐 삼성전자 비중이 전체 비중의 10%도 안 돼. 근데 이거 가지고서 그냥 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냥 막 삼성전자 오늘도 안 올라가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보니까 지금 꼴랑 4천만원 넣었다며. 오늘 뉴스에 보니까 4천만원을 가지고서 삼성전자를 8만원에 넣었대요. 7만원만 와도 나는 매도 치고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에 그 얘기가 나왔대요. 물론 소설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많겠지. 근데 4천만원 정도 넣었어. 근데 지금 8만원짜리가 5만 6천까지 떨어졌어. 이거 가지고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올라가게 되면 또 나중에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전량을 다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지. 몰빵을 친 게 문제였던 거예요. 매수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투자 금액의 100%가 삼성전자인데 물려있으니까 이게 답답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7만원, 7만 5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이야.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평단가 낮출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면은 그때 평단가 낮춰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분기점이라는 곳에 오기 전까지는 뭔가 작업을 다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작업해 놓으시면 돼요. 포인트가 나올 때요. 포지션이 나올 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포트폴리오가 괜찮아져요. 종목들도 아무리 개떡 같은 것들도 갑자기 급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뭐 유라테크 이런 것들도 보면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상한가에 그냥 쭉
상한가 뭐 이렇게 나가 그냥. 이게 매물대 때문에 오늘 좀 내려왔지만 10,000원에서 걸쳤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물렸어. 조금 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이 변수가 돼요. 근데 장기적인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죠. 네,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지금 나가는 종목들의 상승들은요, 재료를 풀면서 어떻게 한다고? 들어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캐캐 묵은 옛날 뉴스 가지고서 띄어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서 물렸어. 근데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 일단 개별주가 잘 나갈 때 사가지고 어쨌든 뭐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물려버렸어. 아 짜증나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안 되겠어. 물타기 좀 해야 되겠다. 매집이 다 되는 단계야. 매집이 되는 단계는 어떻게 나와요? 주가가 고점에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매수하라고 한 자리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6월 7월 넘어가면서 여기 요런 자리들 나올 때 종목들은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온 종목들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유라테크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아까 상한가 나갔던 것도 뭐 있었어요. 뭐 조광 페인트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자리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티나지 않게 매집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터트리는 거예요. 빵 하고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물렸어? 탈출할 만한 위치가 있어. 그러면 내 종목이 아직 여기에 있어. 만약에 아직 내 거는 아직 뜬금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이 상태야. 기다리란 말이야. 기다리라고. 왜 내 건 안 가지? 홀랑 팔아먹고 딴 데 넘어가면 다음날 급등한다고요? 그럼 열받지 또. 응? 열받지. 이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빠져나오기 위함일 수도 있고 뭐 잘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뭘 살까? 이제 이 개별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꺾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대형주로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돈 챙겨라. 들어가자. 그럼 시장 또 잠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또 떨어지지. 이 매집의 단계에서는 왜 들쭉날쭉 하느냐? 바닥이 원래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어. 매집을 해야 되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내가 사줘야 돼. 내가 만약에 1조를 사기로 했어. 근데 나는 뭐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1조를 사기로 했는데 사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죠. 11,5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내가 생각한 가격의 밴드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팔아줘야 돼요. 왜? 팔아야지 주가가 내려가니까. 난 다시 이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매집이 되고 매집이 끝나면 땅.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들었다 놨다 하니까 개인들이 멘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나가서 안 들어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지금 시장이 무서운 자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준비. 뭘 준비해야 돼요? 이제 바닥이 끝나가고 상승이 전환될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놈들이 올라갈까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우리가 지금 유료 방송에서 하는 유료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딱 신규 종목은 막아놓은 상태예요. 막아놓은 상태에서 뭐 좋은 게 있으면 살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아까처럼 이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치고 올라갈 때 팔아서 현금화 종목을 새로 늘리진 않고요. 이 현금화된 것을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더럽게 많거든요. 더럽게 많아. 왜? 시장이 지금 바닥이라 친다라면 2,500에 사든 2,600에 사든 2,700에 사든 나는 무조건이야. 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 아니 4,000포인트 간다 마음 먹었다라면 2,500에 사도 괜찮고 3,000에 사도 저점이요. 네? 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밑에서 샀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위로 올라갔을 때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비싸게 파는 거라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관리입니다. 그냥 포트폴리오의 관리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견디는 것은 외부의 뉴스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네. 이번에 뭐 CPI 지표 나올 때 무슨 노무라가 1%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난리가 났죠. 뉴스에서 막 그냥 울트라 스텝 얘기 나오니까 막 주가 변동을 하고 막 난리를 하고요. 그런 얘기 나와. 뉴스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왜? 여러분들은 생각해봐요. 내일 증시가 많이 오를 것. 내일 증시 대폭락. 이 두 가지 뉴스 중에 뭘 먼저 챙겨볼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코스피, 내일, 네, 뉴스가 두 개가 나왔어요. 내일 코스피 5% 급등 예정. 내일 코스피 5% 급락 예정. 뭘 먼저 볼 거요? 급락을 본단 말이야. 조회수를 따지게 되면 여기는 100건이면 여기는 500건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무서운 거, 걱정스러운 거, 자극적인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 자극적인 걸 많이 본다고. 대시증권에서 2050포인트 저점이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아직도 울고 먹고 있죠. 오른다는 것은 인기가 없어요. 내 방송이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그냥 다 빠진다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뭐 주가가 이렇게 막 빠진 것도 없어. 그냥 뭐. 네. 그렇잖아요. 이 부자 왜 안 오냐 근데 듣고는 있니? 그래서 뭐 계좌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진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의 고생은 지난 6월로 끝났다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지금 2400도 그 위협 받고 뭐 2300도 떨어지고 뭐 주가 또 빠진, 주가 떨어질 때마다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네. 그 얘기요. 주가 떨어질 때마다 끝났다. 네, 끝났다. 박살났다. 뒤졌다. 그래야지 봐주거든.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봐주거든. 지금 내가 만약에 내일 대폭락 옵니다 라고 방송 제목 바꿔가지고 라이브 그러면 1000명도 넘게 올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야? 큰일 났어? 그러면서 1000명도 넘게 올 거라고. 근데 뭐 지금 뭐 종목에 집중하세요. 어차피 장은 올라가요. 걱정 마요. 계좌도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에이씨 뭐 이 새끼 뭐 그래. 뭔 얘기인가 한번 들어봤다 나가기도 하고요. 네, 아예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데 떨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요. 희한하지? 유튜브 방송 보면은 10개 중에 8, 9개는 지금 다 죽는다 소리 하고 있어요. 제목도 아주 자극적이야. 삼성전자 더 빠지면 큰일 난다. 1% 금리 인상. 1% 금리 인상 할 것 같아요? 이거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1% 금리 인상 못해요. 아시죠? 이 부분이야.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소수도 조정이 길어지면 자꾸 뜯겨져 나가요. 왜냐면 멘탈이 약해가지고요. 뜯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엔 남고 추려가지고 정말 남은 코딱지만큼밖에 없는 이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소수가 돈을 번다. 네. 그걸 두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같은 생각이면 부정적인 생각은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냥 뭐 위협스러운 자리도 있을 수 있겠지. 이 IMF가 올까? 아니 뭐 그래 장이 만약에 그 뭐 여기서 반토막 나가고 반토막 나면 얼마입니까? 1200이에요? 이거는 좀 심한데. 네. 무슨 뭔 일인데 지금 이게 뭔 일인데 거기까지 간대? 50%를 더 빠지는데 뭐. 네. 자, 어쨌든 1200까지 간다. 여러분 지금 집값 내려가는 거 보고 계시죠? 부동산 폭락하는 거, 코인 폭락하는 거,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요거 잘 봐봐요. 뭐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충격이 세게 올 거예요. 그리고 증시 자금이 안 돌기 시작했겠지.
증시 자금이 안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지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자,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1% 올리게 되면 다 주고가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 금리 이 1% 올렸던 때가 그때가 7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후반에 1% 정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미국의 금리도 10%대. 미국의 금리가 10%대였을 때 1% 정도 올렸었다고. 근데 지금은 1%를 올리면 이거는 미치는 짓입니다. 노무라가 얘기한 부분이 1%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달보다 떨어졌잖아요. 솔직히. 어? 지난달보다 떨어졌잖아. 근데 뭐. 그것도 근데 방법일 수 있어요. 6, 7%짜리 채권 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게 되면은 일단은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6, 7%대 금리 나오잖아요. 금리 나온 데다가 뭐 장중에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네,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뭐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투자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가 되긴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이냐.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금리는 4%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4%대. 즉 올해 말까지 4% 달성해버리면 내년에는 손가락 빨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금리가 5%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5% 넘을 것도 같아요. 한 6%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미국 금리 6% 되게 놀라운 일일 것 같지만 IMF 때, 아니 IMF 맞죠. 리먼 사태 때 미국 금리 5%였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 금리는 한계점이 있어요. 지금 뭐 겨우 2%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올리게 되면 이제 3%대 넘어가겠죠? 미국이 3%대가 되면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금리 올릴 수 있는 한계가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다 죽겠다는 이야기야. 기본적인 수익률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야 돼. 지금은 이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수익률을 조금 앞지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월세가 요즘엔 이제 뭐 세금 내고 뭐 공실 위험도 있고 뭐 월세 받아 먹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예금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막 더 치고 올라갔다. 금리가 만약에 5%까지만 올라갔다 치더라도 월세가 따라가기 힘들지 않겠냐 생각되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보다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더 좋아진다고 하면 자금이 또 다른 쪽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집값들 내려간 거 보면은 네 이번에 뭐 송도 쪽 아파트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대. 근데 송도 쪽 아파트가 2년 전에요 4억 5천이었어요. 그러다가 1년 전에 12억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얼마냐? 6억 5천. 6억 5천에 실거래가 나왔대요. 이게 2년 전, 1년 전, 지금입니다. 뭐 지수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2년 전이고요. 1년 전이고요. 지금이에요. 그 뭐요? 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안 내려간다고. 이해되시나요? 증시가 뭐 잠깐 내려갔다 올 수도 있겠지. 완전 급매가 나오게 된다면. 네. 자, 4억짜리가 10억이 됐어. 그러다가 지금 6억이 내려왔어. 근데 뭐 올랐잖아. 그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 물건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집값은 뭐 집은 감가상각이 있다고 하지만 땅값이 오르잖아. 건물값은 떨어지더라도 땅값은 오르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지수가 내려가면, 시장이 내려가면, 종목이 내려가면 뭐라고요? 저평가가 더 심화가 되는 거야. 저평가가 더 심화가 되면 주식을 안 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어디로 와 있느냐?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지겨웠어. 1년간. 아이, 짜증나. 이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더 기다려. 조정. 바닥. 반등입니다. 1대 1대 1로 보셔도 돼요. 재수 없으면 이 조정이 1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 바닥 변동이 1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바닥 구간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야금야금 계속 올리다가 상승장 만났을 때 팍 띄우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등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금리는 일단 내년 초반부 정도가 되면 동결이나 또는 0.25나 이런 쪽으로 확 낮춰지게 될 거란 말이죠. 더 이상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으로 참는다 한다면 언제까지 참으면 되겠어요? 올 연말까지만 참으면 되지 뭐. 그잖아요? 지금은 그냥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대형주가 지수를 잡아놓고 있는 거지만 개별주가 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어제보다 나을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2500대에 있었던 계좌 수익률이 지금 현재 위치일 수도 있다니까요. 지수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는 계좌 상승률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근처쯤 왔을 때 바닥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좌가 계속 회복이 되면서 여기쯤 됐을 때부터는 이미 3300포인트에 있었던 계좌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상한가가 가도 손실이니까 골 때리죠. 하지만 올라갈 때는 상한가가 두세 번씩 나오거나 조금 내려갔다가 또 올라간다거나 뭐 순식간에 100%씩 나오는 것도 많아요. 아유 이런 거 밑에 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돈이 있을 때 사는 얘기고 돈이 없잖아. 못 사잖아요. 이미 다 알려드렸는데도 못 사는 것 많잖아요. 바닥을 샀으면 100%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었어. 이런 것만 사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전체 종목에서 딱 그냥 여기 7월 초반에 7월 중반에 골드크로스 나온 것만 이것만 잡아갖고 사도 무조건 수익 난다 그랬지. 지금 올라간 종목도 다 따져보세요. 이런 자리 물론 그냥 간 종목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 올라간 것들이 10 중에 7, 6개는 될 겁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지금은요. 지금은 이걸 지수를 잘 보란 말이에요. 지수랑 똑같이 생겨먹은 애들을 사세요. 그럼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종목만 보세요. 시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대형주고 뭐고 간에 네, 지금은 종목만 보시고 종목을 매수할 일이 있으면 대형주 쪽은 지금 조금 주춤거리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꽉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장기적으로 갈 거고 계속 모아갈 거야. 그럼 조금 사도 괜찮지만 공격적 매수보다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막 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포지션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사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것들 대형주는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보험 그냥 놔두면 알아서 얘네들이 보상을 다 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보상해줍니다. 보험주는 어때요? 보험을 들어가면 어때요? 내가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손실 보지. 원금 보장 안 되잖아. 근데 일정 기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계속 플러스요. 대형주는 지금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놔둬. 알아서 일정 기간 넘어가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벌 거예요. 만약에 내가 3년 보유했는데 한 20% 수익이 나왔어요. 계속 뭐 한 2년 동안 마이너스 한 30% 나왔다가 결국엔 마지막 1년 동안 올라가가지고 플러스 20%가 됐어요. 3년 동안 20% 수익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은행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 투자해서도 20% 금융이자 주는 적이 없다. 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3년에 20%면 땡큐야. 어디 가서 20% 수익 먹을 건데. 내 1억 넣었으면 2천만 원이에요. 뭘로? 이자? 은행 이자? 예금? 채권도 안 돼. 뭘 가지고 20% 수익을 올릴 거예요. 3년, 근데 3년 기다리면 20%만 나오겠습니까? 더 나오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네.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두 발 뻗고 주무세요. 내일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지난 방송들 살펴보시고 녹화 방송 보시고 공부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책 보고 그렇게 대비를 할 때지 뭐 그냥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서 뭐 죽일래 뭐 살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간단한 겁니다. 싸게 사고 지금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포트폴리오 조정해 가면서 현금 만들어 가지고 더 사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되실 거예요. 잘 안 되면 방송에 와가지고 또 욕해.
그러면 와 바닥이구나. 내가 그렇게 또 쫑크려 줄게요. 야, 너 이거 뭐 주가 더 떨어 어떻게 그러면 야 바닥이구나 이렇게 내가 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변동성 있습니다. 내일 빠져서 시작하면은 오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내일 빠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갑니다.